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카카오가 151억 원의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금액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로 지금 IT 업계에서는 정말 이야기가 많은데요. 왜 이 151억의 벌금을 맞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151억은 사실 역대 최대 금액이래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해킹을 당해서 이 151억을 무는 거는 좀 억울해 보이긴 하죠. 어떤 과정에서 이 금액이 계산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작년쯤에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광고가 있는 거야. 해킹 DB 팝니다. 업계 최초 오픈 카톡 DB 추출 업체. 참고로 말하면 저도 작년, 재작년에 해가지고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카톡 DB 추출 업체 제가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저한테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픈 카톡에 있는 실명이랑 전화번호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야. 오픈 카톡방에 있는 실명이랑 전화번호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오픈 채팅에서 개인정보가 나온다고? No.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오픈 채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박을 했다. 오픈 채팅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일련 번호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에 역추적하는 거 불가능해요. 오픈 채팅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뭔가 했겠죠. 피싱을 썼거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를 해킹했거나 다른 곳에서 유출한 거지 우리 카톡에서 유출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처음에 납득을 하려고 보니까 해도 너무 많잖아. 아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카톡방 닉네임에다가 아이디에다가 카톡방 이름, 전화번호, 실명, 아니 이게 거짓말이라기에는 이런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카카오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오픈 채팅방에 있는 임시 아이디가 노출되는데 그걸 이용하면 실명이랑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임시 아이디가 노출이 돼. 그래서 그걸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야 너네 개인정보 너네 관리 잘 안 하네? 그냥 뜯어보면 이용자 이름이랑 실명이랑 전화번호가 그냥 쏙쏙 나오잖아. 너네 관리에 문제가 있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잘못 만들었어 해서 151억을 때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관리를 잘 안 해서 15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열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151억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이거 받아들이면 마음이 굉장히 좀 쓰리겠죠? 151억인데 그냥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강력 반발을 합니다. 야 151억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아니야,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역소송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관점 포인트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니야. 우리가 유출된 거는 임시 아이디거든. 근데 이 임시 아이디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아. 임시 아이디만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니까 이거가 노출됐다고 지금 151억? 그건 말도 안 돼. 단 이건 인정해. 이 임시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있는 것 같거든? 그 취약점을 이용하면 그 다음 개인정보가 나오긴 해.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관리를 잘 한 거야. 근데 이거는 해킹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커놈들이 이 임시 아이디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노출해도 되는 거 맞아.
다만 취약점 있는 건 인정해. 그러니까 151억은 아니고 해킹을 당했을 때 이제 받는 금액 있잖아요. 한 3억에서 5억. 요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죠. 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임시 아이디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출된 거잖아요. 근데 임시 아이디를 이것만 가지고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약물을 수입해 왔어. 그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나쁜 마약을 만들었어. 그건 이제 얘네 문제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소송을 하고 있죠. 151억은 좀 오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카카오가 요새 조금 바쁜 것 같아요. 서비스 장애가 좀 잦거든요. 이거 혹시나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카카오 개발자분들이 아마 야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한 2년 전인가 화재 때문에 카카오가 엄청 오랫동안 복구도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과징금 151억 때문에 또 이미지가 한번 또 나락하게 생겼죠. 자, 이 틈을 타서 기회를 보고 있는 라인. 자, 근데 이 라인도 지금 요새 또 문제가 많죠. 일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차기 메신저는 누구인가? 저기 멀리에서 빼꼼빼꼼 보고 있던 텔레그램이 손을 들면서 호다닥 뛰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카카오톡은 밀려나지 않겠죠? 여러분들, 중국 해커 니엔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중국 해커 니엔은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쪽으로 유명하냐면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이트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해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니엔이라는 해커는 이상하게 해킹한 사이트들을 보면 경성대학교, 숙명여대, 순천향대,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교육기관 전문 해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교 그리고 교육 사이트 요 정도에 굉장히 관심 있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교육기관 전문 해커가 이번에 또 일을 냈습니다. 어떤 일을 내었느냐? 지난 주말에 후후훗 내가 요즘에 좀 쉬었지, 광운대, 제주대 혼쭐을 내주겠어 하고서는 광운대와 제주대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대학교 사이트만 이렇게 골라서 해킹하는지 모르겠지만 컨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니엔이라는 해커가 이번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광운대, 제주대에 사이트를 해킹한 게 아니라 잘 보면 옆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계정정보 해킹. 게다가 조금 이상한 거는 좀 없어 보이는 건데 주장. 니엔이라는 애가 저 지금 열심히 해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노는 거 아닙니다. 광운대와 제주대 계정정보를 해킹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알고 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증거 제출합니다 라고 하고서는 제출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잘 보면 실제로 광운대학교의 메일 사이트 가 들어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광운대 학생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다음에 그걸로 로그인을 한 모습을 올린 거예요. 자, 봤죠? 저 교육기관 전문 해커 맞죠?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느끼기엔 마치 좀 계정 정보를 해킹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새로운 해킹은 아닙니다. 바로 크리덴셜 스토핑인 거죠. 니엔이라는 애가 사실 광운대랑 제주대 사이트를 해킹했다. 그러면 좀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얘는 지금 열심히 해킹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요즘에 니엔이 내가 활동이 너무 없었나? 이러면 사람들이 나 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좀 보내줘야겠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크리덴셜 스토핑이 있는 거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정보가 있어. 그걸 가지고 대학교 사이트 이런 곳을 로그인을 해보는 거죠. 무작위로 접속을 해봐. 그래서 접속이 된 애들을 가지고 저 해킹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피싱 공격 아니면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계정 정보를 해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해커 니엔이 돌아왔다, 무섭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딱히 없고요. 지금 이 니엔이라는 애의 성격상 대학교랑 교육기관만 골라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얘가
대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이 교육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런 데를 공격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해킹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런 곳만 해킹하긴 싫어. 근데 해킹하고 나서 보니까 다 이런 곳인 거지.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육기관이 지금 좀 컨설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기관, 대학교는 조금 더 열심히 보안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